(2023년 6월 7일) 이정훈입니다. 최원일 천안함 함장을 향해서 부하를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살아나왔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권칠승인가요?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과를 보면서 저는 무슨 낯짝으로 이재명과 권칠승은 공당의 대변인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낯짝으로 공당의 대표와 대변인질을 하고 있는가. 권칠승 수석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었죠.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는데 무슨 낯짝으로 뭐 그렇게 들이밀고 나왔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 그가 6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에게 깊은 유가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희한하게 합니다.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참 이 험한 말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 자기도 살아야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는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국민끼리는 서로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특정인을 거론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은 심한 비난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어떤 공조직을 비판하면은 그거는 명예가 훼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예산으로 움직이는 조직에 대해서 그 조직이 하는 거에 대해서 틀린 사실을 거론해서라도 공격을 하면은 명예훼손은 안 돼요. 그러나 특정인을 딱 꺼내서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때는 국민 대 국민 관계입니다. 이 권칠승 대변인은요, 이 사과를 하는 거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안 당하기 위한 겁니다. 딱 걸린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뭐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걸리면 이거 형사처벌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살라고, 뭐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청문회 때는 뭐 질문하면서 천안함은 북한이 한 짓이다라는 투로 이제 뭐 질문을 엮어서 했다는 그런 얘기지. 구구한 설명들이지. 근데 이 사람들의 본심은 천안함 사건 거론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도 본인 말 실수가 크다는 걸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바로 그날 민주당 당직 인선과 관련해 천안함 유족 및 생존장병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책임도 함께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래, 지휘관의 고통. 자, 이 말 잘했어. 이 권칠승이 같은 친구들, 야 진짜 니들 하는 거 이 엉망이면은 이재명이 지금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권칠승이도 이거 대변인이니까 어쨌든 지휘관인데 왜 책임을 안 져? 그래, 책임을 지는 것도 앞뒤를 봐가면서 이 공박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업적에서 당하는 경우는 참 억울하지. 이 최원일 씨는요, 초기함의 함장은 중령입니다. 초기함 함장 거쳐갖고 이제 좀 더 큰 호위함이나 구축함 함장 대령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로 진급하는 게 해군 장교들의 꿈인데, 사실 이 불의에 이걸 당하면서 군인으로서 사관왕 생도 출신의 장교로서의 꿈은 다 접은 거죠. 결국은 이 최원일 씨도 마지막에 그냥 간신히 그냥 대령으로 진급하고 끝난 겁니다. 군에서는 한번 뭐 어떤 형태로 가거나 이렇게 당한 사람들은 잘 진급을 안 시켜요. 물론 영국이나 뭐 이쪽에서는 포클랜드 해전 때 기습당한 해군 함장도 진급을 시킨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걸 잘 안 시켜요. 참 얼마나 당한 것도 억울한데 자기의 꿈도 다 날아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박을 해. 이 최원일 함장이 살려고 산 게 아니라 갑자기 빵 터져갖고 배가 두동강이 났고, 그 다음에 자기는 함장이 이렇게 앉았는데 배가 뒤집어졌잖아요. 뒤집어지니까 바닥이 천장이 되고 뭐 벽이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불은 나갔고. 근데 운 좋게 빨리 밖으로 나가면
해군 병사들이 있었고 그들이 함장을 찾아야 된다고 해서 함장실을 떠듬떠듬 배 구조를 아니까 왔고 근데 문은 비틀려져 있는데 문을 따고 보니까 저 밑에 사실은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인데 절벽처럼 배가 뒤집혔으니까 저 밑에 함장이 있는 거라서 꼭 내려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화전 줄을 내려서 그래서 자꾸 올라와서 함장도 정신 차리고 이게 뭐냐라고 해서 뭐 이렇게 당한 것 같다. 근데 한미 부분은 안 보인다. 우리들이 이랬다. 그러니까 더 생존자 있는지 나처럼 갇힌 사람인지 찾아보라. 찾다가 그렇게 해서 구조된 거 아닙니까? 뭐 살고자 죽고자 하는 것도 없이 뭐 그게 다 아니에요. 근데 그걸 무슨 낯짝이라고 그렇게 물어붙여? 그런 낯짝이라면은 이재명은 형수욕설 뭐 온갖 자기 마누라 법카 사건, 아들 사건, 본인의 게이트 사건 무슨 낯짝으로 대한민국 민주당의 대표를 해? 강래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강래구 씨는 민주당 대표 선거를 할 때마다 매번 송영길 씨를 위해서 뛰었던 사람이고 이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전 선거에서도 2018년 선거에서도 송영길을 위해서 그때 총괄 선대본부장 맡았지만 그때 송영길 씨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 오니까 이제 최선 자기 노력을 한 거죠. 근데 그때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자 측에서 의원들에게 경쟁자 캠프에서 한 300만 원씩 뿌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국회의원들에게 그 정도로 돈을 주자는 제의를 강래구 씨가 윤관석 의원에게 한 것으로 고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래구 씨는 이거를 송영길 씨의 보좌관인 박모 씨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정근 씨한테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돈을 돌리자라고 했고 강래구 씨는 이제 사업가 김모 씨한테 5천만 원을 기부받아가지고 이거를 봉투에 나눠서 전달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돈을 뿌려야 됐던 거는 송영길 씨가 유력했는데 점점 이제 추격을 당해서 역전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강래구 씨는 이정근 씨한테 50만 원 봉투를 나한테 만들어서 달라. 줄 만한 사람 눈치 봐서 주겠다. 100만 원씩 주기는 그렇고 50만 원 쪽으로 하자. 뭐 어쩌고 이렇게 만들어서 줬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저처럼 오랫동안 사실을 추적했던 사람들은 좀 이 감이라는 게 있죠. 이 쭉 나열하는 걸 보게 되면은 아 이런 건 사실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의 공소장을 썼으면 거의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송영길 씨가 스스로 또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자기를 조사해달라 그러는데 누가 오라 그랬어? 아니 가만히 있어도 다 오라 그럴 텐데 그러니까 뭐 만나주지도 않죠. 그러니까 괜히 거기 가서 쇼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 붙잡고 검찰을 비난해요. 뭐 검찰이 고려말 무신정권의 머슴노비 사병 같다. 진짜 사병 같고 머슴 같은 거는 민주당 정권이었죠. 딸내반들. 이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당대표를 하다가 그렇게 귀중한 당대표를 왜 그만두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서 그래서 개항을 선거를 다시 하게 해서 대통령 선거에 패한 이재명이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을까요? 왜 그랬을까? 난 이게 가장 궁금해. 지금 아마 세상 사람 다 궁금해서 하는 게 그걸 거야. 지금 이재명이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범죄 덩어리야. 무슨 낯짝으로 민주당 대표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개딸들이 맞춰주고 하니까 하겠지. 근데 송영길도 참 이해가 안 돼. 송영길 씨는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저렇게 돼버렸는데, 그래도 일만의 약심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하는 게 저는 상당히 보기 흉하고 좀 답답합니다. 참, 무슨 낯짝으로. 다 대표들 했던 사람이고 대표인 사람들인데, 민주당 리더들 왜 이래? 무슨 낯짝으로 공당의 대표를 저렇게 하고 있어? 저렇게 했어? 무슨 낯짝으로 대변인을 하고 있어? 정말 심한 비난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민주당은 6.29 선언을 해라. 대통령 후보를 교체해라. 이재명은 안 된다. 또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은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이재명으로 밀어붙였고 그리고 졌습니다. 그랬으면은 이재명은 조용히 어디 저 외국으로 나가거나 있으면 되는데 뭐 꺼역꺼역 나와서 개항을 해서 송영길이 비켜준 대로 해서 국회의원하고 당대표로 해서 하는 순간부터 저는 이거는 이제 이재명은 민주당은 골로 간다. 그래서 올 초에는 뭐 대구 매일신문에다가 이재명한테는 잔인한 사흘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와야 된다. 분당인데 예산을 계속 해왔거든요. 지금 그 꼴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국힘당이 실패하면은 그걸 대체해야 되는 중요한 공당인데 어떻게 이렇게 낯짝도 두꺼운 자들이 하면서 이렇게 개판으로 만드냐고. 참 답답해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했지만은 쌍방울로부터 용돈식으로 3천만 원을 이해찬 씨가 받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동훈 씨가 깡패한테 돈을 받았으면 정치인이 받았으면 조사해야죠 그랬거든요. 그래요. 이해찬 씨가 있기 때문에 이래관 같은 사람을 민주당 혁신위원으로 추천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해찬을 믿고 이재명이 저런다는 얘기도 있고 참 이해찬 씨 참 저 양반도 한 공당의 원로라고 하는데 참 웃기지 않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네. 무슨 낯짝으로 공당의 대변인과 대표를 해. 오늘의 주제입니다.